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네. 조영광 씨가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주셨네요. 저는 광주에서 한평까지 출근하신다고 지금 시간에. 아이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빗길 지금 약간 노면이 좀 젖어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시면서 시사 인터뷰 오늘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호남 지역 뉴스 5개 선정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5개를 선정했는데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한 해에 1천억 원을 넘나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공모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요. 촉대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 아동학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광주에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없습니다. 장애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또 재능난을 겪는 광주시가 올해 들어 추진하는 대규모 시책 사업 가운데요. 상당수 착공식을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반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직무를 변경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좀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노컷뉴스의 기사인데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컷뉴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한 해에 1천억 원을 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도요. 정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검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이요. 임직원 인건비하고 또 연장 근로수당 등을 부당하게 집행해 왔는데요. 체계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자,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광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3,709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표준 운송원가 산정은 물론 정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혈세 낭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는데요. 네. 또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광주시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요. 표준 운송원가 산정 절차 미이행하고요. 또 운송 수입과 운송 비용을 정상검사를 미실시하고요. 또 경영평가 미실시 등 부실 행정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미실시를 했네요. 이게 매년 하기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지적된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회에 걸쳐 1회에 최소 5,800만 원에 달하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도요. 단 한 번도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 조합으로부터요. 수익금 정산 보고서와 매월 운송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2022년까지 역시 단 한 번도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습니다. 3년 동안요. 또 그래서 지난해 9월 3년분을 한꺼번에 정산 검사를 진행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조례에 따라 매년 병행평가를 실시해서요. 성과 이윤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3년 동안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상 모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시내버스 업체들의 그 부정 집행 사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보면요.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광주 시내버스 A업체 같은 경우는요.
비상금 감사 임원에게 4대 보험료와 퇴직연금 등 1억 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요. 네. 또 B업체는 대표이사 자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데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2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했습니다. 또 C업체는 대표이사에 배우자와 자녀 등을 관리직 직원으로 등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직원의 급여 연평균 4,400여만 원보다 2배가 넘는 9,2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부 업체 부사장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요. 연장 근로수당 총 540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로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조치 34건과 또 재정조치 82억 8,300만 원이 내려졌고요. 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버스 경영관리 시스템 미설치하고요. 시내버스 광고사업 또 계약 업무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이남의 호남뉴스에서 관련된 다른 뉴스도 다 살펴보셨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 주변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시의회와 시민단체 반응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4월 16일자 KBS 양창희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또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지난 1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에서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조례는 다른 시도 조례와 달리 운송사업자와 시장의 책무가 부실하게 규정돼 있어서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또 기우식 시민단체 협의회 사무처장은요. 방만한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적자가 심한 노선부터 점진적으로 공영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영화. 예.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민 혈세가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3,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3년 동안에. 예, 해년마다 또 해야 되는데 그걸 3년에 한 번에 몰아서 했는지 또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 뉴스원인데 국립의과대학 신설 공모 반발에도 속도 내는 전라남도. 왜 이러나 공모로 갑니까? 예, 요즘에 뉴스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요. 도는 국립의대 설립을 통합의대 방식에서 공모를 통해 단일의대 설립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방향이 선회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전남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전남도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또 대형 컨설팅 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요. 설립 방식부터 심사위원 선정 또 평가기준 마련 등 심사와 추천 대학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던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도는 위탁 용역기관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요.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까지 4,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통합의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해외 사례에 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그랬으면 이제 진척이 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제 공모 방식으로 단일 의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료계획 담화부 발표를 살펴봤던 전남도가요. 네. 통합의대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설립 방식을 변경했거든요. 당초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의대 추진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공모로 바꾼 건데 그게 이제 현 시점에서 들여다봤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들은 좀 오해 소지도 있고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담화문 발표 이틀 후에요. 네. 정부에서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네. 근데 내용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빨리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고 이에 공모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또 경쟁과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일보인데 학대 피해는 급증하는데 광주의 장애아동 쉼터는 없다. 예, 맞습니다. 네. 조금 가슴 아픈데요. 전남일보 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이 44주년을 맞았는데요. 장애 아동을 위한 보건시설 마련 등 지원 노력이 부족해서요.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원 가정과 신속히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네. 필수적인 전용 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의 아동학대 또 장애 아동에 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광주 지역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1038건인데요. 네. 또 2022년에는 7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이 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조사도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뭐 시설이라든가 뭐 전용 쉼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뭐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서요. 장애아동 전용 쉼터 마련 근거가 제시됐는데요. 네. 전국에서는 서울, 경기, 울산 또 인천, 부산에만 개설돼 가지고요. 또 광주, 전남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예. 내용을 보니까요. 네. 광주 장애아동은 학대 피해가 발생해서요. 온 가정과 분리조치가 필요할 때 성인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쉼터나 또 일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피해 아동 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또 광주 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따르면요. 장애 아동은 장애인 시설부터 피해 아동 쉼터까지 아동을 받아주는 시설을 찾는 데까지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입소 과정부터 녹록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입소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거나 또 쉼터 종사자들이요. 장애 아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쉼터 그러니까 장애 아동 전용 쉼터가 없으니까 그냥 장애인 쉼터에 가든가 아니면 일반 성인들,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쪽으로 가봐 보니까 적응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응 못하는 거죠.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의 그 문제 지적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달라 요구사항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구사항도 있고 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함께 쉼터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아동에 대한 돌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 아동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또 일반 아동이 편안한 환경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해서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광주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강주시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이 많지 않은데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장애 아동은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또 그래서 쉼터 정원에 맞춰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온 가정과 분리조치가 필요할 때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이 많지 않다라고 본인들이 조사를 하신 건가요? 뭐 절대적인 숫자가 좀 더 적다는 이야기지 뭐 이게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확실한 조사를 다시 하셔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쉼터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사부터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인데 광주 재정난의 주요 사업 축소나 보류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홍행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주요 시책 사업들에요.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현재 설계 용역 중인 12개 사업 가운데요. 6개 사업에 대해 설계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 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이게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공사 시기 재검토 사업은 유네스코 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327억 원 하고요. 또 장애인 회관 건립 296억 원, 또 여기에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 67억 원 등인데요. 사직공원 산설 공연장 조성 192억 원 하고요. 또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44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김대중 커맨센터 제2전시장 건립 사업을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건설 사업비가 지난해 설계 당시보다요 갑절이상 폭증한 데 따른 것인데요. 367억 원이 투입될 서부권 노인 복합시설 건립 사업도 노인시설과 체육시설 가운데요. 노인시설만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갑니다. 왜냐하면 재정난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어렵지만 근데 정상적으로 또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인데요. 예, 강주시는 다만 영락공원 제3봉안당 증설 210억 원 하고요. 또 농식품 창업보유센터 건립 43억 원 하고요. 또 에너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364억 원. 여기에 이제 벌촌상단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38억 원 등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있습니다. 네. 아,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교부세도 줄어들었다. 예. 예, 여러모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추진하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줄어서 좀 걱정인 것도 많고요. 예. 사실 또 원자재 값도 사실 한 2배 가까이 또 뛰어서 어려운 부분도 맞아요. 있을 겁니다. 예. 뭐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너무 많이 지금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걱정인 부분도 좀 있죠. 뭐 지방세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방세 문제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난해 강주시가 거둬들인 지방세는 2조 289억 원으로 전년 도보다도 1976억 원, 프로트를 따지면 8.87%가 줄었습니다. 또 올해는 지방세 수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경기가 위축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경향신문 학교 폭력 담당 교육공무원 상당수가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절반 이상의 1년도 못 버틴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박주정 선생님과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업무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 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안타깝습니다.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공무원들의 상당수가 해당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반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직무 변경을 했습니다. 직무 변경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1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교육청과 동부 서부 교육지원청에서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33명 중 절반이 넘는 118명이 1년도 못 채우고 직무가 변경됐는데요. 33명 중에 18명이. 그렇습니다. 예. 또 6개월도 못 버티고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놓은 경우도 7명이나 됐습니다. 7명이나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직무 변경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있겠죠. 예. 예, 맞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 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이 단체에서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또 소송 등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꾸준히 늘면서요. 직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업무는 가중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늘면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거는 정말 여러 해 동안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요.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2021년에 1148명에서요. 2022년에는 1703명으로 늘었고요. 또 2023년에는 2004명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매년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정리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오늘 다른 메인 뉴스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한 해에 1천억을 넘나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이 임직원 인건비와 또 연장 근로수당 등으로 광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부당하게 집행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도 체계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